국회의원 선거가 5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오마이TV는 지난주부터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나는 누구인가의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자, 나누구가 지난 13일에 시작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오마이뉴스의 이 특별 기획에 대한 관심도 많은 건데요. 오늘은 부승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용인시병 출마 예정자 부승찬입니다. 용인시의 병. 예. 갑을 병정이 있다고 그러네. 예, 예. 그 중에 이제 정에 출마. 병에 출마하는. 수지구입니다. 수지구. 그렇군요. 예, 예. 네. 자, 나누구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열린 스튜디오죠. 출연자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룰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시간은 20분인데요. 먼저 5분은 저랑 가벼운 시작 인터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10분은 출마 예정자가 온전히 스스로 5장의 자료를 활용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거고요. 마지막 5분은 저랑 마무리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일단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제 정치 신인들이 사실은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잖아요. 네. 예, 능력이 있으면서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을 1, 2회를 봤거든요. 네. 1, 2회를 봤는데 네. 야,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라 정말 이렇게 숨은 진주들을 많이 네. 여기 초대해서 이제 오마이뉴스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 모토이기 때문에 이번 네네. 총선에서도 이런 기획을 해본 건데요. 네. 자, 용인병을 선택하셨어요? 예, 예. 왜 용인병입니까? 뭐 일단 주변에 요구가 많았고요. 네. 예, 사실은 뭐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제주도 도민들도 요구가 많았는데 네네네. 생활권 자체가 서울 경기고 그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는 제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어려서 네.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변에서 지인들이 네. 많이 권유를 해서 용인시병 정확히는 용인 수지구에 네.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뭐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한 건데 예. 뭐 그동안 이력을 보면은 정치와 행정을 또 좀 하셨어요. 예.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예. 그렇죠? 예, 네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정치의 꿈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네. 예, 기본적으로 안보 정책가가 되고 싶었어요. 안보 정책가가 되고 싶었는데 네. 학자가 바로 필드에 나가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 정책가의 기준, 정책가의 기준은 뭐냐면 이론도 겸비하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도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회 경험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이제 국방부, 행정부 경험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했던 5년간의 경험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를 맞은 게 책 한 권 네. 출간하면서 권력의 야비함을 보고 이게 저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이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구나. 힘도 못 써보고 당할 수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좀 변화를 시켜봐야겠다. 책의 제목이 권력과 안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오마이TV에서도 예, 많이 출연하고 그랬어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게 보통 결심이 아닌데 네. 이게 뭐 주변 사람 특히 예. 잘 알고 있는 특별하게는 이제 가족의 도움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의 반응은? 뭐 제가 사실은 도전을 한 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네. 뭐 정치 철학도 없고 네. 어떻게 그려 나가겠다라는 비전도 없었고요. 네, 네. 예, 그냥 하루 만에 결정해서 나갔던 거라 유권자들한테 많이 죄송한 게 네. 있었고 그때 당시도 가족들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죠. 네. 제 인생 자체가 그 이제 편안한 삶, 네. 일상적인 삶보다는
자꾸 단절되고 새로운 쪽으로 가는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네. 그냥 인생 과정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힘들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워낙 심하고 지금도 심한데 이제 가족도 이번에 이제 아빠가 남편이 지금 군검찰과 서울경찰청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국방부에 당하는 거를 보고 좀 제대로 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마지막이다. 이번엔 마지막이다. 예. 네. 자, 정치길로 들어서면서 평소에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모두가 이제 상당히 많은 후보, 그다음에 출마 예정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원할 텐데요. 추천할 텐데 그 이유는 뭐 다른 데 있다기보다는 서민의 삶의 기준에 눈높이를 맞췄던 권력자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하고 지금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행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동영상이라든지 연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겨보는 편입니다. 자, 핵심 슬로건은 정했습니까? 예, 정했습니다. 뭡니까? 정치 그리고 수지 함께 그리다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함께 그리다. 예. 자, 본인만의 경쟁력. 그 지역구도 여러 경쟁자들이 있을 텐데 본인만의 경쟁력은? 일단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은 폭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두둑한 배짱과 용기를 갖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인 수지를 지역구로 선택했기 때문에 용인시를 어떻게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변인 생활하면서 이제 소통 전문가로서 소통의 능력을 좀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중앙과 지역 정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병 출마 예정자 부승찬입니다. 저는 사실은 뭐 어린 시절 뭐 이거야 그냥 건너뛰기로 하고요. 사관학교 시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사관학교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아버지의 권유가 있어서 사관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해병대로 6.25 참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큰아버지께서 6.25 때 통역장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도 ROTC 학군단 장교 출신인데 군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2명의 남자가 있는데 한 명은 군인으로 키우고 싶다. 아버지의 소원이니 군대를 가달라. 그래서 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저는 사관학교에 가서 국가 안보의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군인이라는 보수적인 생각을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제 동기생 둘을 잃었습니다. 조정훈련을 받다가 혹은 훈련을 하다가 순직한 조종사가 있었고요. 저 역시도 정보 분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주로 북한 위협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지휘관한테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징후 목록을 관리하고 북한 위협 분석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미도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대에서 공작대장을 역임했습니다. 여기서 리더십과 지휘관을 하면서 리더십과 지도로요. 그리고 부하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군인만이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런 보수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장
군 생활을 하면서 민간대학 위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민간대학에 위탁할 수 있는 장교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에 선발돼서 거기서 수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정인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운명적 만남이냐 하면요. 문정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원래 교수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데 그날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 전화가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죄송합니다. 강의 중입니다. 나가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왜 기억이 나냐면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소령, 중령, 그리고 장군만 봐도 긴장이 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대통령과 통화하는 사람이 제 앞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 진짜 제 운명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충격을 받고 나도 저런 분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을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2년간의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안보정책 전문가의 길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년 석사 과정을 마치고 다시 군대로 복귀하여 연금이라는 군인 연금이라는 게 있지만 과감히 포기를 하고 전역 지원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연세대학교의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5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문이 열릴 때 들어갔고요. 중앙도서관에 문이 닫힐 때 나올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다음 들어갔던 게 이제 국회입니다. 국회 최재천 의원의 정책보좌관, 외교통일위원회 정책보좌관으로 가게 됐는데요. 외교정책위원회에 가서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과정을 거시적 관점, 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그러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김종대 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국방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요. 운이 좋게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하면서 국방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보 정책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추는 계기를 맞았고 그 계기에 노력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합니다. 다음 장면이죠. 무모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단 4개월의 도전인데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결정을 하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내려가서 여론조사가 1.9%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미 뛰어든 정치 전선에서 포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2자리 여론조사까지 받아냈지만 결국 경선 본선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저의 도전 4개월간의 도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장. 참 요즘도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부터 시작을 해서 군검찰 조사, 방첩사령부 조사, 서울경찰청 조사 무수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권력과 안보라는 책 한 권을 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천공 의혹을 제기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천공을 내고 한 달 만에 방첩사령부가 민간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었습니다. 25시간 30분간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떳떳했습니다. 진실 앞에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굴해지지 않았고 비루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뭐라도 해야 되기에 거리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국민이 권력에 맞서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정치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인 수지병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물론 여기 왜 왔냐, 네가 여기 연고가 있느냐, 혹은 학연이 여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주도에서 떨어진 놈이 왜 여기 와 있느냐. 하지만 저는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원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지역의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저는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의 균형감을 갖고 있고 그만큼 군을 제대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윤석열 폭정에 맞설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중앙에서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보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누구 못지않게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대변인을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수지 구민과 소통하면서 수지의 발전을 이뤄내고 용인 수지를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동안 딱 하는 게 쉽지 않죠. 너무 어렵고요. 네. 생각도 안 나고. 네. 이제 앞으로 이런 도전 계속 해야 될 테니까, 네네. 방송 출연 같은 거 많이 할 테니까 이제 네. 준비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용인병 지금 이제 현역은 정춘숙 예. 더불어민주당이네요. 예, 맞습니다. 자, 지금 도전자들이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제 레이더에 걸리는 도전자는 없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일하다고. 자, 용인에 이제 4개 지역구가 있는데 네. 병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대도시와 연결되는 관문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 예, 상당히 이제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자연 친화적인 도시라는 그런 매력적인 걸 갖고 있는데 제가 용인 수지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그 산 위에 건물들이 막 지어지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도 정확한 도시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건지 네, 상당히 교통 환경이 불편하고 복잡하고 네. 그래서 이런 아직까지는 덜 발전되고 네. 국민들이 살아가기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아까 10분 발표를 보니까 예. 독특해요. 특수부대 예. 대장을 하셨다고? 예, 공작대장을 했어요. 실미도 그래요? 영화 보셨죠? 거기에 예,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실미도가 해체되면서 그거를 이어받은 부대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예, 그 부대에 이제 공작대장을 하면서 뭐 뱀도 잡아보고 땅 파서 그 비트 안에서 자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아까 거기에서 리더십을 배웠다라고 했는데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1년 반 남짓 이 리더십, 윤석열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를 못 하겠어요. 평가를 못 예, 네. 아주 대한민국 헌장사의 가장 독특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검찰 조직을 이끌었던 검찰총장 출신이 맞나? 거기도 조직이거든요. 네. 상명하복은 있지만
그거에 따르게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팔로우형 리더십을 좀 겸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리더십하고는 네. 전혀 다른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익 추구형 리더십을 네, 갖고 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생각. 자, 그리고 이제 안보 전문가고 네. 또 전쟁 위협, 북한 도발 분석가이기도 네. 했는데 예.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북한을 관리하는 방식 예. 문제점이 있다면요? 일단 강대강으로만 치닫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뭐냐면은 국가안보라는 거는 어떤 한 축을 가지고 네. 이제 국방력이라는 한 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두 개의 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그러니까 음. 제도라는 평화제도 9.19 군사합의 같은 네. 우리가 이제 헬싱키 프로세스에서도 동서 냉전 기간에 음. 유럽의 평화를 가져온 게 이제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네.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고 남북의 어떤 그 평화를 가져오는 게 또 이제 9.19 군사합의라는 그런 최초의 제도가 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우발적 충돌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방력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축에서는 평화협력이라는 네. 축을 가지고 수레바퀴 같이 그렇군요. 돌아가야 된다. 자, 22대 국회 300명 중에 네. 부승찬 같은 사람은 꼭 한 명 있어야 된다. 예. 그 이유는? 결국은 안보 정책 쪽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없다. 아. 그리고 이제 뭐 비례대표도 김병주 의원이 워낙 잘하고 계시긴 네, 하지만 네, 네. 이쪽 분야에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비논리성에 맞설 수 있는 네. 논리적인 안보 정책 전문가가 없다. 네, 그렇군요. 자, 국회에서 보좌관도 하셨어요? 예. 최재천 의원,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은 오마이TV에 자주 출연하는데 예. 김종대 의원한테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김종대 의원한테는 일단은 공부하는 걸 아. 배웠어요. 최재천 의원도 마찬가지요. 네.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하는 국회의원이었죠. 자, 국회에서 보니까 한국 정치 이건 좀 문제 같다. 내가 간다면 좀 바꾸겠다 하는 문화가 있다면요? 결국은 너무 타협 없는 갈등과 대립의 문화, 음.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결국은 이제 논리적인 싸움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네. 국방이나 외교 안보 분야에서만큼이라도 좀 바꾸고 싶다. 10초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뭐 결국은 제 자랑 아니겠어요. 용인 시병 유권자 여러분, 부승찬 해낼 수 있습니다. 많이 함께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긴장되고요. 이거 참 어려운 방송인데. 그래요? 한 번도 이제 뭐 방송 네네. 가서 긴장을 해보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너무 긴장되니까요. 말도 잘 안 나오고. 어쩌면 이제 오롯이 내 얘기를 네. 내가 이제 해야 되는 네. 이런 이제 거잖아요. 네. 10분 동안 방해 없이 한다는 게 좋긴 하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냥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준비도 안 하고 뭐 스크립트라든지. 자, 다음 출연자들한테 이거 하려면 이거 좀 준비해라. 뭘 권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육하 원칙이 명확해야 된다. 어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를 때 잘라주지 못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전달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추임새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하는 추임새가 많이 들어가는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다음 출연하시는 분들은 많이 연습을 네. 해라. 네. 그리고 맺고 맺는 거를 잘해야 된다. 시작과 맺는 거를 네. 정확히 그래요.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자, 이게 이제 시청자들에게 공개될 텐데 나중에 시청자들의 반응을 봐서 네. 반응이 뜨거운 분들을 따로 또 모셔가지고 네. 2라운드 또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진작에 바랍니다. 얘기해 줬었으면 밤새 쓸 텐데 밤을 못 샜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지금까지는 용인병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부승찬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TV 총선 기획 나누구는 22대 총선에 출마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원하신다면 지금 자막 하단에 나가고 있죠. 이메일 omainanugu@naver.com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